안녕하세요. 장사부의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인천 고을동에 왔는데요. 건물주님 오시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 구월동에서 조그만 파사집 운영하고 있는 강준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은요,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도보의 2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9월 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예술회관, 공원, 관공서 등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상업지구입니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병원, F&B 이런 게 좀 혼재돼 있고 메인 상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대지 면적은 63.74평, 건물의 연면적은 150평, 건축 면적은 40평, 지하 1개층, 지하 3개층,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63.86%, 용적률은 174.92%, 일반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으니 용적률도 많이 남아서 마음만 먹으면 7층, 8층도 지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땅입니다. 올해는 상의를 해서 과도한 공사비를 쓰지 않고 지금의 현 상태에서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모델링만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대표님, 이 건물을 매수하시게 된 시장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매장을 늘리고 싶었어요. 2개까지 늘려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처했고 결국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나한테 뭐가 남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은 남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었는데 매장이 2개가 되면은 버는 돈이 더블이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 돼야 뭐 1.2배, 1.5배 그 정도였었는데 오히려 몇 년 동안 계속 고생만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시간, 돈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건물을 갖게 되면은 지가 상승은 적어도 이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매수하게 된 거고 영상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서울이 많이 오르고 지방은 별로 안 오르고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매장을 하나를 정리한 그 상황이 되니까 장사로서 조금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제 영업장을 이제 멀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왔고 이전에서 하면은 충분히 살려낼 수 있고 건물의 이익분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그리고 네. 대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죠? 당시 매매가는 14억이었고요. 대출은 14억을 다 받았습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은행 가서 진행을 할 때 일단 80%는 무조건 해주는데 제가 이제 바로 전체 리모델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이 상승될 거고 이제 지금까지 영업해온 그거를 보시고 14억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업계에 있으니 모든 매물과 시설 대출을 은행 소통해서 일으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본금 조금이라도 있어야 나머지를 대출 일으키시는 내부 규정이 있으세요. 간혹가다 주거래은행에서 가능성을 보고 다 해줄게 이런 케이스는 드문 게 맞고요. 보통은 정말 최소 10%, 안 되면 20에서 30% 정도는 자기 자본금을 준비해야 나머지 부분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매매는 100% 은행 대출로 이루어졌는데 14억에서 나가고 있는 은행 이자는 얼마 정도 나가고 계세요? 저번 달에 430만 원 나갔습니다. 오기 직전에 그때는 월세를 얼마 내셨어요? 그때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429만 원 냈습니다. 네, 은행 이자는 부가세가 없죠. 월세는 부가세가 있으니 그럼 둘 다 부가세가 없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390만 원 정도 내셨던 거고 지금은 은행 이자로 430만 원을 내니 월세라고 치면은 4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전에는 24평에서 월세를 390만 원 내셨고 지금은 전체 건물 지하까지 150평인데 40만 원이 더 쓰시는 상황인데 건물을 쓰는 면적은 차원이 틀린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같고요. 혹시 매출은 어떤가요? 기존의 영업장은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새롭게 옮기면서 좀 더 고객한테 더 많은 공간도 주고 주차도 조금 더 편해지고 3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는 얼마 정도 자기 자본으로 되신 거예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원하는 대로 되셨나요? 생각하신 그림이 있었고 네. 좀 아쉬웠던 부분. 저는 요리하는 사람의 전문가가 있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전 매장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어요. 결국 그 매장이 잘 안 됐거든요. 필드에 있고 하는 전문가들의 디테일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찌됐건 지금 대표님을 찾아가서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 동선 이런 것만 요청드린 거고 맛있게 파스타 만들어주세요. 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전적을 비교해서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그 회사의 디자인 실적도 비교할 수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선정 기준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 채널을 봤었는데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협력 업체를 만나는데 대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공조화라는 회사를 알게 됐거든요. 비교 견적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대표님들이 나오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저도 이제 장사를 하고 하다 보면 많은 협력업체나 거래처들이 있는데 안 좋은 상황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미로 거래처한테 아니면 고객한테 이익을 주고 본인이 감수를 하는 그런 샷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었을 때 대표님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파스타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기가 음료를 주문하자마자 쏟았어요. 그때 그걸 다시 한 잔 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대표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공조화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방금 컨설팅 회사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회사를 만약에 계약이 되셨으면 매물도 찾아주고 공사도 컨설팅 해줘서 공사 업체도 붙여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편한 루트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금액 자체가 이제 얼마 없었거든요. 저도 건물을 사고 싶은데 매장을 이전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데 가면은 한 번 거쳐서 가면은 당연히 여기 쪽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매수하고 싶은 건물을 찾으면 다이렉트로 하면 더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 보고 알게 된 건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업계 용어로 비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돈이 2배로 들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정보를 알게 돼서 그 부분도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중개사일 수는 있고 컨설팅 전문가일 수도 있고 금융계통 전문가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사 전문은 아니고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업체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순간 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다. 사실은 뭐 업계에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사를 할 때 대수선을 하는 종합건설사가 있고 안에 식당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고 그럼 또 2개 회사가 들어와서 각각의 견적을 내고 그 과정에서 로스가 생기고 누가 한 걸 좀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소통도 직접 양쪽으로 하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냥 한 번에 맡아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인테리어 정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할 때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몰랐던 부분도 오늘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쭤봐서 좋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어떠세요?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장사하면 한평생 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계속 같은 데에서 노를 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건물을 매수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만 올라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자영업자들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거든요. 그거 30만 원씩 100회, 200회, 300회 부어야 몇 천만 원 받아서 은퇴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나. 적어도 이걸 가지고만 있어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되게 좋아요. 마음이. 마치 자가를 매수해서 사는 그 느낌을 장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고 제가 이 영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실질적인 의미로 이익을 받고 만족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처음이지만 저는 좋았고 저랑 비슷한 분들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14억에 대한 그 대출이 그걸 꼭 내가 벌어서 갚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도한 다음에 남는 이익분만 가져가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부여주 빌딩 방송에서도 없었고 저희 지금 잠사부 방송에서도 없었던 케이스인데 사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은데 뭐 신규 현장 자꾸 소개해드리느라 바빠서 이런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얘기 듣고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이런 방송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